예. 예. 저는 강의는 계속됐지만 나중에는 비디오를 끄겠습니다. 아, 예, 예, 예. 양해 예. 부탁드립니다. 예, 예. 예, 예. 좋습니다. 우리 김철호 교수님은 아시다시피 연세대학에서 그 철학 공부를 하신 분이에요, 원래. 그래가지고 예. 옛날부터 어렸을 때부터 그 교회 쪽에는 뭐 상당히 밝으신 줄 알고 있는데 그냥 주일학교 6년 중고등학교 대학교를 기독교 학교를 다녔으니까 예, 아무래도 예, 익숙하죠. 기독교 문화하고 예. 예. 참 여러 가지 고전 그 철학하고 우리 특히 동양 철학 이런 데 상당히 밝으십니다. 그래서 예. 계속 이제 철학 동양 옛날 뭐 철학이라기보다도 이제 하나의 그 인문이죠. 그런 거를 지금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이 6번째인데 예. 오늘 또 오시는 분들이 그 다른 강좌에 나가시느라고 또 못 오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오인동 씨는 바쁜데 하여간 잘 따라가지 못해서 미안하다고 그런 말씀 하셨던데. 예. 오늘 우리 안경나시 님이 오셨는데 새해 네. 첫 인사하고 너무 반갑고요. 이렇게 네. 직접 못 뵀지만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좋은 걸 많이 쓰시고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멀리서 우리 손 선생님인가요? 네. 예. 선 예, 선생님 건강하시고 손창선. 예, 건강하시고 하는 일마다 만사 형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박사님도 건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까 오늘 이재봉 교수가 오셔가지고 평화학을 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이제 화두가 요즘은 평화인데 통일 평화 이런데 그게 좀 뭐 정치 상황이 이렇게 썩 좋지는 않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의 마음에는 상흔도 있고 우리 역사에 대한 많은 아쉬움도 있는데 어떻게든 좀 좋은 쪽으로 우리 전체 민족이 남쪽에 5천만, 북쪽에 2,500만, 재외동포 750만이 다 아주 기쁘게 신명나게 정말 이게 우리한테 이런 날이 오는구나 하고 그런 감동할 수 있는 그런 세월이 오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네, 많이 공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감, 응원, 환영 합니다. 네. 예. 예, 그냥 저는 사람이 많다 적다 이 세상에 나 말고는 다 남인데 70억 인구 중에 나인 사람은 나 하나잖아요. 예. 그리고 누군가 남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도 좋은 것이고 제가 이제 한 500명 앞에서 강연도 해보고 뭐 한 150명도 해보고 여러 가지 했지만 그 말할 때 내가 말하고 그 들어주는 사람의 눈빛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을 때 그 굉장한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중요한 건 아니고 또 이런 제가 이 강의를 하려고 많이 준비해 놓으면서 또 준비하는 마음의 기쁨도 있어요. 어떤 분들과 만날까? 또 내가 평생 이렇게 쉬지 않고 딱 가운데 학문이 어느 정도 사람들하고 이렇게 공유할 수 있을까? 그래서 어쨌거나 언젠가 뭐 우리가 오프라인에서도 뵐 수 있고 그다음에 좀 이런 코비나 상황이 끝나면 좀 더 활성화돼서 많은 분들하고 만날 수 있고 그리고 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돈 버는 강의하면 많이 모여요. 그리고 뭐 BTS 아니라도 누구라도 아이돌 하면 모이고 뭐 요번 주말에 태창가에서 김연아라는 그 탁월한 아이스하키 선수 있죠 왜 올림픽 금메달 받고 예. 그분의 남편 되는 분이 속한 무슨 뭐 노래 잘하는 그룹이 와서 공연한대요. 400불이래요. 어이구. 근데 뭐 400불씩 내고 거기 먼 길을 가게 하는 그 즐거움을 주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이제 저는 또 이제 제가 하는 일이 이 사람들 마음에 있는 어떤 걸 촉발시켜서 사람의 인간
품격이나 인간이 가진 어떤 의미, 가치 같은 걸 좀 스스로 또 찾아가면 그것처럼 또 좋은 일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공감합니다. 예, 뭐 벌써 이미 다 그렇게 이미 내공이 쌓이신 분들이라고 믿고 그냥 저는 독특하게 이런 공부를 쭉 해왔기 때문에 이런 언어에 좀 익숙해서 제가 다시 한번 리마인드한다, 소개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서 들어주시면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도 한 1시간 정도 제가 정한 제목이 코리안 아메리칸의 인의예지였어요. 근데 이제 인의예지를 한자어로 하면 좀 이해가 오는데 한글로 표현하면 아마 젊은 세대에 계신 분들은 인의예지가 뭐지? 인의예지가 뭐지? 아예 의미조차도 맞아.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인가 그전 시간인가 요새 애들이 싸가지가 없어라는 말의 어원을 한번 찾아봤는데 그 싸가지가 4가지, 4가지가 강하게 발음된 것이고 그 4가지가 바로 인의예지 예절입니다. 인간이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뭐 남들이 잘못됐을 때 안타까워하는 마음, 뭔가 누군가에 대해서 애틋하게 이렇게 그 사람을 잘 되는 걸 바라는 마음, 또 무슨 세상에 좀 부당하거나 이런 일이 있으면 내가 부끄러워하는 마음, 그런 게 이제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게 이제 공자의 인, 맹자의 의, 그리고 오늘 얘기할 순자의 예가 되겠습니다. 예라는 것이 왜 중요하고 악이라는 거, 음악학자인데, 그러니까 서로 다르니까 예로서 존중하고 서로 같다는 것을 음악으로서 화합하는 마음으로 공감하고 이게 이제 예와 악입니다. 그래서 얘기편에 악기라는 항목이 있어요. 한 뭐 한문으로 따지면 한 몇천 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악기라는 글이 정말 좋은 글이어서 제가 읽고 또 읽고 그러니까 그 요체는 뭐냐면 인간이 가진 오욕칠정의 감정에 뭔가 이렇게 화창하고 감동하고 무엇인가에 동화되는 느낌을 감명을 받는 그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음악이다. 그리고 음악이야말로 공자님 말씀대로 흥어시, 그러니까 시경 같은 걸 읽고 시를 읽고 흥을 일으키고 또는 시를 읽고 기본 단어 어휘 그런 걸 알아서 일어나고 그다음에 이제 이버 예를 가지고 사람들하고 대하고 이렇게 20이 되면 뭐 약간의 나이가 돼서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악입니다. 음악으로 완성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도 중요하고 시도 중요하고 그리고 악도 중요한데 궁극적으로 악을 통해서 음악을 통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공감대를 이룬다. 그런 뜻에서 이제 논어에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강조하는 거는 우리가 기독교인으로도 살고 불교인으로도 뭐 깨달음을 추구하고 뭐 도가 수행도 하고 뭐 다양한 종교적 아니면 인생관을 가지고 일관되게 살지만 그것이 우리가 500년 전 뭐 혹은 1000년 전에 가졌던 가치들 뭐 유교적 가치든 불교적 가치든 아니면 원시 도교 우리 당군 시절부터 내려온 우리 동이족 아사달족 한민족 고유의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내 몸 안에 체현되고 주변에서 다 고루고루 나누면 이게 뭐지? 물속에서 헤엄치는 물고기가 내가 지금 물에 있는 걸 모르듯이 자연스럽게 자기가 뭔가 이미 그게 나한테 이미 배어 있어. 그런 것을 저는 유교적 그 인의예지의 가치, 우리 삶에 녹아들어서 이제 더 이상 유학 안 해도 이미 내 마음 안에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관혼상제라는 거 요즘도 하는지 몰라요. 관이라는 거는 20이 되면 약관의 나이에 이렇게 옷을 차려입고 그런 행사를 하는 게 성균관 같은 데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저희도 20살쯤 되면은 어른들이 이제 술도 마셔도 되고
이제 뭐 이렇게 뭐 해도 되고 하는 걸 허락을 하시는 식으로 했던 기억이 나고, 뭐 혼인도 마찬가지고, 그 이제 상을 당했을 때의, 그다음에 이제 제사하는 거, 이게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유교적 가치고, 여기 미국에 와서도 아직도 그 제사라든가 상이라든가 이런 거를 참 격을 갖춰서 하고자 하는 그런 분들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인의 예지의 예를 얘기할 텐데, 유교가 조선조 내내 그 예속 논쟁이니 해서 당파 싸움이 일어나고, 뭐 어느 왕이 죽었는데 뭐 그 왕비가 죽었을 때 뭐 3년 동안 상복을 입어야 되느니 1년을 입어야 되느니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거는 일단은 뭐 권력 다툼이겠지만 그 권력 다툼의 명분을 예로 가졌다는 것 자체도 아주 역사상 희귀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서두에 하느냐면, 항상 예를 얘기하거나 법을 얘기하기 전에 인과 의가 인간의 고유한 심성 안에 있다. 그런 것이 유교적인 가치가 우리한테 수천 년 혹은 수백 년 동안 우리 한국인의 심성에 DNA로 내려온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고요. 제가 이제 특별히 관심 있는 게 이런 식이죠. 유학이 지금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런, 지금은 아예 그냥 유교라는 것이 또 골동품이나 어디 그 박제된 그런 박물관에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을 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현대 한국인에게 여기 어떤 의미가 있나 그런 얘기를 쭉 했고요. 이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2강에서 얘기했던 거고, 그다음에 유불성기 사교회통에 대해서 다석 유용모 선생님 말씀을 인용해서 제가 이해하는 유학과 불교와 도교와 기독교에 대한 말씀들을 드렸고,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걸 제가 하나 이제 소개하려고 아마 여기까지 온 모양인데, 이 한자를 조금 아시는 한자 세대 옛날 분들한테는 유자라든가 불자라든가 선이라든가 뭐 이런 말이 타자라 그러죠. 이거를 한자를 이렇게 분해해서 보면, 뭐 유학의 유자는 사람이 필수적으로 써야 되는 것이고, 또 뭐 불교의 불자는 사람이인데 아닌 것이고 부정이죠. 그 반야신경에 보면 비, 불, 무 그런 말들이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부정하는 거죠. 그다음에 신선 선자는 사람 인변에 또 산으로 올라간 산, 이런 뜻이 있어서 그 한자 안에 담긴 그 파자해 보면 그 의미 자체가 그 종교성이나 그 사상의 핵심을 표현한다.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육아의 선비 안중근이 캐톨릭 그 본명이라고 하죠. 그분들은 도마입니다. 토마스.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는 글씨를 이렇게 한자어로 대신 고기소 부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정도의 대단한 유학자고 교육자인데도 불구하고 또 캐톨릭을 받아들였고 집안이, 그래서 유교적 선비, 그 사람들이 북에서 주로 그랬어요. 평안도 이쪽에서 개신교를 받아들인 사람들이 아주 깊이 있는 영성가와 독립운동가가 많았다, 이런 얘기를 했고, 그래서 제가 요 예를 들었죠. 천당지복 영원지락. 이 성서에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천당의 그 복락을 이렇게 이분이 죽기 전에 감옥에서 이런 걸 썼네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고, 공자의 인 얘기를 했고, 오늘 혹시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인의는 기본이고 문제는 정의다. 이게 우리한테 오리온 초코파이가 북에서 그렇게 인기라는데 중국에서도 인기고, 이게 이제 우리한테 인의라는 정서가 얼마나 깊이 각인되어 있는가 하는 얘기고, 측은지심이 인의 단이다 라고 했을 때 맹자의 그 표현은 측은하다는 마음, 우리가 흔히 하는 측은하다는 마음, 누군가 아프고 고통받은 사람에 대한 어떤 애틋한 마음, 이것이 이제 인이다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맹자
대해서 강의를 했고, 2번을 했죠. 맹자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이 시대에 맹자가 가장 의미 있는 것은 정의로움인데, 정의가 이 시대에는 어떻게 제가 싸가지 얘기한 거 있죠.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가 이 시대에 정의론을 또 소개를 잠깐 해드렸고, 이렇게 사회에 우리가 지금 어떤 이슈들이 대한민국이 정말 평등, 공정, 정의로운지, 북조선은 이런 사회인지, 통일조국은 또 어떻게 펼쳐야 될 것이며, 사실 개개인이 이런 관심을 가진다고 뭐 사회 전체가 바뀌어지진 않지만, 개개인들이 이런 데 대해서 무관심하고 외면하면 그 사회는 거의 뭐 그런 쪽으로 희망이 없는 나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제가 쭉 해왔습니다. 그다음에 오늘이 이제 순자의 예법 강의인데, 자, 제가 순자나 아리스토텔레스를 읽으면서 느꼈던 거는 이런 거였어요. 사람을 왜 그렇게 봐? 그러니까 성악설이라는 표현을 하고 뭐 맹자가 성선설 이러는데, 사실 사람은 선한 존재다라고 보는 것하고 사람은 악할 수도 있는 존재라고 보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깊은 관찰과 성찰이 필요한데, 유학자들은 명분을 너무 중시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조선 유학자들은, 성리학자들은 순자를 공자, 맹자가 정통이고 주자가 정통이고, 순자는 육아의 하나의 곁가지로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적인 얘기하고, 그다음에 무슨 순자의 제자들이 나중에 이사가 나오고 한비자가 나오고 법치 이렇게 해서 조직 시스템을 주장하는데, 그 순진하다 할까, 나이브하다 할까, 유학자들의 마음에는 안 맞았던 거예요. 그 사람을 나쁘다고 규정하는 것 자체가 싫은 거야. 근데 인간이 나쁘다고 선악을 얘기하고 시비를 따지고 그런 거는, 이거는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게 아니라 사람이 자기가 선 입장에서 자기의 이해관계에 의해서 정해지는 거지, 그 사람이 악을 타고났다, 절대악이다 이런 건 있을 수 없죠. 절대선도 물론 있을 수 없지만. 그래서 현실주의라는 건 무엇이냐면, 이 순자가 볼 때 혼란스러운 시대, 전국 시대, 또 인간들이 전쟁을 통해서 서로 죽이고, 또 높은 자리, 낮은 자리 또 뺏고 21세기 이 시대 자본주의도 그닥 다르지 않은데, 엄청난 이런 현실 상황을 어떻게 파악을 해서 어떻게 인위적으로 순화시켜서 잘 되는 방향으로 하는가 하는 게 이슈가 됐지, 사람을 악하니까 악한 존재로 대하자 이런 건 아니었지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현실주의자들이 중시하는 것은 냉철한 현실을 보되 그 현실을 바꿀 수 있는 인위적인 노력, 인간의 길, 숙명이 있고 하늘의 운명이 있고 이런 걸 떠나서 어떻게 하면 통치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인간 사회가 좀 그래도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것에 대해서 탐구하다 보니, 절대 선하고 인하고 의가 가지고는 안 되는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육아의 이상주의자 맹자에 비해서 육아의 현실주의자 순자가 오히려 노사간 같은 사람, 하여튼 중국 철학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은 순자야말로 유학을 완성하고 체계 집대성한 사람이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인을 얘기했고 의를 얘기했지만, 세상이 돌아가는 거는 인이 아니고 그냥 어디 나가서 그저 아주 싸가지 없는 사람이라는 소리 안 들을 정도로 예의 좀 바르고, 어른은 존중해주고, 아이들은 좀 챙겨주고, 약한 사람 좀 거들어주고, 이런 기본적인 거 말고 대부분이 우리가 어떤 현실 상황에서는 예라든가 법이라든가 술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세상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여기 넣었지만 한비자나
이사가 이 순자 학당에서 나온 제자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로 진시황이 아주 너무나 인정했던 한비자라는 학자가 있고, 또 진시황 곁에서 이렇게 보필해가지고 중국을 통일시킨 이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요거 강조하고 넘어가지만, 성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최상의 인간, 최고의 세계는 뭐 이렇게 지상 천국일 수도 있고, 그래서 노장 사상에서는 자유를 얘기하고, 묵자는 평등을 얘기하고, 육아에서는 박애를 얘기하고, 이제 우리 시기로 표현하자면 이 시대 언어로, 서양 정치 사상의 언어로, 그다음에 기독교의 사랑을 얘기하고, 불교의 자비를 얘기하고, 이슬람에서는 자선, 자카트를 얘기하는데, 과연 이것들로 인해서 지금 무슨 문제가, 우크라이나 사태가 닥쳤다든가, 아니면 북의 핵 문제가 닥쳤다든가 이랬을 때 자유, 평등, 박애, 사랑, 이거를 가지고 그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을까? 그 정말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결국 사회 질서를 가지고 객관적으로 그거를 통치하거나 하는 데는 예약 형정의 법치다. 그래서 법가가 순자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이제 예 기원 해가지고 사람의 성은 악이다. 그 선하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위선의 위자죠. 그러니까 노력해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해서 되는 거지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차등이라는 것을 싫어하는데, 다 평등을 좋아하지만 실제 세상은, 평등한 세상은 없어요. 그런 거는 유토피아라 그러는데, 귀천이 있고 장류가 있고 빈부가 있고 그런 존재들이 서로 다른데, 그 사회가 화합하고 객관적으로 잘 굴러가는 사회가 되려면 예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제 순자는 예를 강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는 결국은, 아까 맹자는 이상주의자니까 인간을 성선으로 보고 순자는 성악으로 봤다. 아마 중학교 때 역사나 어디 사회 시험 문제에 나오면 가로에다 넣으면 무슨 설 할 수 있는 그런 얘기인데,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칸트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도덕성은 자율 명령 같은 정언 명령은 인간의 양심에서 오는 건데, 그 양심은 물론 이전에는 하느님에서 오는 거라고 생각했고, 칸트 같은 경우는 별자리 법칙처럼 자연에 있는 어떤 법률이, 그 법칙이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처럼 이성을 생각한 거죠. 그러니까 실천 이성이 있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거는 인간의 심리 내지는 동기에 들어가는 건데, 그렇지 않게 펼쳐지는 세상을 그런 인간의 선한 의지나 도덕이나 심리나 동기만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드디어 예를 제창해서 얘가 인간 문명의 하나 선한 제도가 되도록 하자 하는 게 그런 그 순자의 그 요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이거는 늘 제가 오래전에 미시간 대학에서 공부할 때 썼던 논문 그 내용의 요약인데, 그러니까 유가, 묵가, 법가, 도가라는 춘추전국 시대의 사상가들이 인간이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어서 난세가 아닌 치세로 가는 거에 대해서 인간의 이기심과 이타성과 질서와 자유를 고민했던 그것인데, 결론은 오늘날은 법가로 가는 거죠. 인간은 이기적 존재고, 인간은 질서지어져야 한 어떤 법이나 제도로 묶어놔야 되는 그런 존재다 해서 신상필벌 이기심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요 제목이 바로 유가가, 맹자는 오른쪽 상향으로 우상향으로 가는 게 이상이고 좌하로 가는 게 현실이라면, 순자는 바로 여기에 위치해 있는 거라고 보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소학교라고 일제시대 때는 얘기했고, 저희 또래는 국민학교라고 얘기했고,
이제는 초등학교가 됐는데 어려서 그 우등상이라 그러나요? 뭐 이렇게 공부 좀 잘하는 아이들 반에서 몇 명에서 상을 주면 품행이 방정하고 학업 성적이 뭐 어떻고 해서 항상 품행, 예의 이런 거를 굉장히 따지고 그리고 지덕체 교육 뭐 이렇게 했어요. 근데 오늘날에도 그런 걸 강조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저희가 몸에 배이다시피 해서 어르신들한테 들었던 얘기들이 나중에 소학의 원문을 보니까 모두 다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소학이라는 말이 소학교라는 말이 초등학교 안 가도 중학교 안 가도 대학을 안 가도 사람이 살아가는 기본 예를 갖추게 하는 그런 책이었다는 걸 제가 나중에 유학을 전공하면서 알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의 범절에 바른 사람 이거는 조금 전에 얘기했던 뭐 거시적인 정치 사상 순자의 이런 뭐 성학에 대한 거 이런 거랑은 다르지만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아주 체현하고 있는 것은 그 사람 참 예의 범절이 있어. 그 사람 참 싸가지가 있는 것 같아. 이런 거는 어려서 아주 그냥 그 원디진 나이 정해진다는 그런 생각이 있죠. 예, 이건 또 아까 얘기했던 거고요. 저는 인간을 야누스적인 존재로 양면성이겠습니까? 양면이 아니라 다면이죠. 완전히 칠면조인데 인간이 선하고 누군가에 대해서 배려하고 선의를 갖는 것도 인간이고 누구를 음해하고 중상모략하고 끌어내리고 내가 갑이치로 가고 싶은 것도 인간이에요. 근데 그게 정도를 넘어서 저러면 저렇게까지 차마 그럴 수가 뭐 그게 인간이 이럴 정도로 가면 이제 뭐 사이코패스가 되거나 괴물들이 나오는 거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게 역사에 무진장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할 때 손자병법을 쓴 할아버지 손자가 바로 공자하고 같은 시대에 살았어요. 공자는 인을 주장했어. 왕도 정치. 우리가 덕으로 하고 그러면 세상이 다 평화로워질 거야. 근데 그 당시 같이 살았던 그 동시대 인물인 손자는 어떻게 하면 전쟁에서 이기는가? 어떻게 하면 그 정권이나 어떤 국권을 잡고 또 유지할 수 있는가? 그런 고민을 했죠. 그러니까 같은 시대 같은 상황도 다르게 보고 그 해결책에 대해서 제시하는 게 다른 것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나마 뭐 2000 몇 년 전에 그 예수님을 지금까지도 모시고 그걸로 인해 수억 인구가 캐톨릭이나 개신교나 뭐 할 것 없이 이렇게 동방종교나 그런 경건함을 가지고 인간적인 어떤 가치에 대해서 항상 염원하는 그런 것도 있고 뭐 한방이면 뭐 히로시마에 터뜨려서 12만 명이 순식간에 몰살당했는데 미국이 그런 일을 어떻게 했을까? 일본명이 어떻게 그걸 써볼 생각을 했을까? 10만 명이 넘는 사람이 동시에 순간적으로 죽는 거를 쓰는 그런 살상무기? 그게 너무나 기가 막힌데 그러니까 오직하면 버트란스 러셀이라는 철학자가 90살이 되도록 그거 반대하는 데모하다가 잡혀가고 그랬겠어요. 그것만큼은 안 된다. 인간에게 주어진 무기로서 그것만큼은 안 된다는 게 핵인데 사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굉장한 뭐 위기감이나 거기에 대한 그 살상 능력에 대해서 공포감도 별로 없는 그런 느낌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자의 예가 인의 예담에 뭐 지라는 게 나오고 지가 결국은 법술일도 되고 형정도 되고 신상필벌 하나의 술수도 되는데 그것이 어떻게 법가로 이어지는 걸 보면 순자가 바라본 세상과 인간관이 결국은 어차피 그 사이에서 내가 생존하고 살아남고 갑의 위치로 올라가려면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반면 사례를 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얘기 악기 편에 있는 것인데 이게 주작의 그 아주 큰 명제가 있습니다. 존천리 멸인욕 혹은 멸천리 궁인욕.
그러니까 인간이 인간다움을 지키기 위해서 인욕을 죽이고 천리를 따라야 된다. 일본에 그래 천리교라는 교가 있습니다. 사람답게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연대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잘 살자. 이게 뭐 공산주의도 그런 데서 시작했는데 그게 안 돼요. 왜? 과학기술도 그렇고 산업 혁명도 그렇고 가차없는 자본주의가 막 형성이 되면서 미국의 한 10명도 안 되는 사람이 미국 인구 3억 인구 중에 4위 1억 5천의 재산을 갖게 만드는 그것도 한 30년, 50년 만에 당대 그런 시대가 바로 자본주의, 신자유주의, 자유주의 시대란 말이에요. 그걸로 인해서 정말 여러 가지 뭐 부작용이 있지만 그거를 돌이킬 수 있는 그 가치를 미국 자체가 독립기념일의 그 시절에 그것처럼 그런 가치를 제공을 못합니다. 미국은 제가 보기에 뭐 한 몇십 년 가다가 이제 이렇게 이 제국이 이렇게 무너질 수 있는 나라인데 그 무너지는 첫 번째가 가치 의식이 없어지는 것이죠. 처음에는 정말 우리가 어려서 미국에 대한 어떤 뭐랄까 거기는 정말 천당 같고 그 사람들은 다 너무나 선량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뭘 했고 이랬는데 이 시대가 지난 걸 쭉 보면 지금 서로 적대감을 안 가지고 공존해도 되는 세상인데 적을 꼭 가지고 있어야지 돈 벌고 잘 되는 집단들이 있어요. 뭐 무기 뭐 이런 거 만든 사람들 또 이런 식으로 있는데 그것을 누군가가 그건 아닙니다. 그건 주님의 뜻도 아니고 부처님의 그런 심한 것도 아니니까 그걸 바꾸자, 그걸 버려라 이렇게 소리칠 만한 그런 어떤 대단한 그런 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그게 아쉽고 그다음에 이게 사람들이 꼭 나빠질래 그래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자기가 그 자리에 있어서 자기가 호사를 부리고 잘 지내고 잘 먹고 막 신나고 그러는 가운데 그 그늘의 그림자에는 누군가가 그것 때문에 그 반작용으로 내지는 부작용으로 그렇게 사그러져 없어진다는 거 그런 거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좋으면 됐고 내가 좋으려면 될 수 있으면 주변에 누군가 좀 나빠야지 내가 돋보이는 거지 다 같이 천당에서처럼 잘 살면 재미가 없는 세상인 거예요. 제가 너무 좀 너무 나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제가 그 결과물로서 우리가 50년대, 60년대 어려움을 겪고 지냈던 분들이 지금 7, 80이 돼서 돌아보면 참 어려웠어. 근데 이만큼 왔어. 잘했어. 내 인생에 대해서 참 어깨도 두들겨주고 나는 참 좋았다. 이만한 세상 만들고 간다. 이래야 되는데 지금 남한에 대해서 제가 가장 볼 때마다 안타까운 게 자살률이 최고고 출산율이 최저인데 출산율에 대해서는 제가 별로 언급할 만한 뭐 그런 게 없고 한국 이 오른쪽의 도표를 보이시죠? 박사님 오른쪽 도표 네, 보이시나요? 네, 두 개 다 네, 보이는데요. 예, 이게 자살률인데 가장 안쓰러운 게요. 밑에 파란 줄이 세계 OECD국의 평균이고 아, 한국입니다. 아하. 그런데 70대 이상 자살률이 가장 높아요. 그 음, 어려운 갓난 신고를 겪고 조국을 저렇게 부흥시키고 자식들을 키워서 저렇게 사람 살 만큼 해놓은 세상에 왜 그분들이 13,000명에서 14,000명이 자살하는데 60%가 노인 자살이에요. 그분들이 왜 그렇게 가야 되는가 하는 물론 뭐 잘 풀린 사람들이 뭐 돈도 있고 뭐 좋은 학교 나오고 뭐 권세도 좀 잡아보고 이런 사람들이 자살할 리는 없고 그래서 저는 이런 게 참 안타까운데 이게 지금 15년, 20년이 지속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부 차원에서 어떤 뭐 몇십억이나 몇백억을 내서 아마 저출산에 대해서는 몇 조까지 막 이렇게 풀어가지고 해결방을 찾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 이쪽에 대해서는 뭐 적응 부적격자니까 죽었겠지. 개인의 문제지. 근데 한 사회가 어떤 사회는 자살하는 게 만약 뭐 10만 명당 10명인데 어떤 사회는 10만 명당 50명 그런 건 사회 문제죠.
이거는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가치관의 문제가 아니고 인생의 실패 성공의 문제가 아닌데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제가 이제 법을 얘기하면서 다음 기회에 법 얘기하면서 이제 인이예지 법 그리고 이제 우리 육아에 대한 그 강의를 2월 달이나 3월 달에 마칠 텐데 이 얘기 앞뒤를 제가 조금 더 언급을 하고 말씀드리면 요 한자로 제가 이렇게 쓴 글에 강자가 약자를 협박하고 많은 인간들 우리가 다수다라면서 소수를 막 포갑하고 나는 많이 배웠다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사기치고 겁 자기는 용기가 많고 대담해서 뭐 나가서 막 저지른다고 겁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들어서 힘든 사람을 돌보지 않고 이게 노유 고독이라는 게 환과 고독이랑 마찬가지인데 독거노인과 고아와 과부와 어, 독신 할아버지 아니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호라비가 어떻게 살만한 그런 어떤 대안을 못 세우는 그런 것은 참 안 된다고 2000 몇백 년 전에 이분들이 가치관이 이게 이런데 글쎄 과연 한국이 이런 쪽에서 얼마나 지난 시간에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나라마다 그 소득의 몇 프로를 배정해서 사회 그 안전망을 해서 그 복지에 쓰는데 한국은 한 4, 5%고 보통 좀 OECD 이런 나라 특히 저쪽 유럽 북유럽에는 20% 25%가 넘는다 했는데 뭐 이거 돈으로 다 해결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의료라든가 기초생활수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돈으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법으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이 이루어질 것인가 이루어지지 못할 것인가 그리고 유가, 무가, 도가, 법가, 뭐 롤스의 정의론, 뭐 온갖 뭐 마이클 샌달의 정의란 무엇인가, 뭐 이런 거 다 해봐야 결국은 법이 아닌 예로, 예가 아닌 의로, 의가 아닌 인으로, 원천으로 인간이 가진 그 왕陽明이 얘기하는 양지, 맹자가 얘기한 양심으로 돌아가는데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 10대, 20대는 못 모르고 배워서 세뇌되다시피 해서 양심이 있고 인간다운 품위가 있고 뭐 덕성이 있고 이런 걸 하지만 과연 50대, 60대, 70대 돼서 인생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미 판정이 나거나 정리가 된 사람들이 볼 때 나는 이렇게 해서 잘 살았어. 나로 인해서 내 가족 잘 보살피고 나로 인해서 누군가 어려웠던 친구나 이웃이나 누가 안타까운 사람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나로 인해서 더 배러 조금 나아졌어. 그렇게 되면 참 좋은 거죠. 근데 그 개인의 좋은 선의보다는 사회 시스템 전체가 잘 작동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다 그게 맞아. 그렇게 가는 것이 정당해라고 할 수 있는 그 상식감, 공정심, 형평성 이런 게 중요하다는 거죠. 법보다. 근데 어쨌든 그 지금 제가 강조하는 순자를 얘기하면서 저는 맹자주의자이기 때문에 그 모든 예약이든 예법이든 이런 뭐 법이든 이게 다 인의를 바탕으로 하고 역지사지 나도 그 입장에 가면 어떻고 당신도 내 입장에 있으면 어떻고 하는 거를 바꿔볼 수 있는 그런 마음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항상 뭐 거듭거듭 강조하지만 인간의 애틋한 마음, 측은지심,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 수호지심. 그러니까 부끄러워하지도 못하고 남의 아픔에 대해서 뭐 예를 들기가 좀 무한한데 159명인가 월정하게 걸어가다 세계적으로 역사 전무후무한 일인데 그래도 애틋한 마음이 아닌데 내 강아지 새끼 하나 아프거나 내 강아지 기르는 게 뭐 죽으면 슬퍼하고 그러면 그게 뭐 좀 인간성이 잘못된 거겠죠.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래서 제가 이 육아의 가치관의 핵심을 이루는 인의예지를 다시 이 시대에 살리려면 그런 방법이 결국 교육이고 인간의 교화라고 해요. edify, education인데 그게 참 어렵겠구나. 지금 학교에서 일어나는 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선생한테 대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너무나 달라서
그거를 강요할 수도 없고 참 그거를 또 어디 주입시킬 수도 없는 건데 어쨌든 누구나 다 갑이 되고 싶고 누구나 다 최상층에 올라가서 최상위 포식자가 되고 싶어하는 그런 가차없는 이런 사회 시스템에서 참 우리가 인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인간이 진화하잖아요. 뭐 5만 년 전보다 뭐 5천 년 전에 5천 년 전보다 500년 진화해서 지금 상당히 인간이라고 생각하지만 어쩌면 인간이 가진 그 동물적 생존 본성, 승부욕 내지는 쟁탈하는 그런 것을 사회의 어떤 당위정처럼 싹 달라가서 속에는 흉측한 괴물인데 겉모습만 인간의 모습하고 이렇게 의상을 입고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우리 문명이 사실 이게 문명이 아닌 야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오늘의 그 순자의 법치를 하면 된다. 뭐 예법이야말로 이 난세를 극복하는 가장 그 키다, 열쇠다 했을 때 제가 가장 그 조금 전에 제가 그 모임에 갔다 오는 길에 방송에 들었는데 중국이 매년 뭐 10% 이상 이렇게 경제 성장이 하다가 이번에 3% 됐다고 뭐 어쩌고 하는데 아니 경제 성장률 1950년대 60년대에 비하면 엄청난 성장하고 뭐 그 200불인가 되던 국민소득이 뭐 3만 몇천 불 하는데 그게 과연 그 자체 수치가 늘어난다고 해서 인간이 행복이 해지는가? 그래서 제가 얼마 전에 재밌는 걸 봤는데 부탄 국민, 부탄이라고 그 히말라야 산맥 그 근처에 사는 아주 가난한 몇백만도 안 되는 산악지방 사람들이 몇 년 전에 뭐 행복 지수가 최고다 그래서 자연 속에 사니까 당연하지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으니까 그저 잘 먹고 그냥 편안한 애들 잘 자라고 그러니까 그냥 그랬다가 이제 세상을 좀 알고 SNS를 알고 나니까 이게 자기들이 행복한 게 아니구나라고 해서 이제 극이 내려왔대요. 근데 이게 말이 됩니까? 행복감이라는 거는 상대적 비교의 행복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로써 이제 제가 가난해도 행복했던 60년대 정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정과 흥이 넘치는 사회가 꼭 3만 불 때문은 아니고 자살자가 한 소읍처럼 사라지고 그게 쌓이고 쌓여서 죽은 사람이 몇백만이 되고 그 가족이나 이웃 친지까지 하면 한국 사람의 적어도 10% 이상 20%는 자살 내지는 그런 상황의 어려움에 대해서 간절하게 막 그런 슬픔이라든가 어떤 고통을 받아본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면 왜 이걸 개선할 생각은 안 하나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자꾸 이제 법이 이 지강언니가 저 또래인데 아주 재밌으라고 하는데 제가 신촌에서 이렇게 좀 오래 지낼 때 같이 그 러시아는 카페 생맥주집에 갔을 때 지나쳤을 수도 있는 친구예요. 거기 그 동네에서 그런데 어쨌든 500만 원 정도의 그 절도죄로 7년을 받고 7년으로 끝났으면 좋은데 7년 끝나면 보호가 뭐 청동소에서 10년을 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뭐 장발장도 아니고 물론 나쁜 놈이죠. 근데 그 정경화는 그 당시에 100억이 제가 지금으로 따지면 뭐 한 1조도 될 수 있네. 그래서 그 정경환이 전두환이 동생이죠. 전두환이 형은 뭐 교통경찰 하다가 나중에 은퇴했는데도 또 굉장한 정치권에 영향을 미쳐. 하여튼 이게 뭐냐면 법이라는 게 법이 공정한 게 아니고 정의가 정의로운 게 아니고 강한 사람 그 권세를 진 사람이 이득이 정의다. 이거는 유명한 그 소피스트의 말이에요. 법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어느 쪽 뭐 진보니 좌파니 우파니 이런 거 참 듣기 싫어서 내가 안 하는데 아니 어떤 사람들이 다 자식들을 위해서 뭐 이렇게 스펙 쌓고 하면서 뭐 표창장 만들고 하는데 뭐 위조를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런 일 했다고 4년형을 때리는 걸 보고 뭐지? 어떤 사람은 뭐 다른 엄청난 일을 해도 또 아예 그냥 법정에도 안 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이거 그런데도
반 이상의 사람들은 무조건 이게 옳고 저쪽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글른 인간들이고 또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내가 보기엔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 그게 남북이 반공인이 어쩌니 해서 그렇게 서로 괴뢰가 어떠느니 서로 뭐 그렇게 막 저주하면서 살았던 지난 70년도 너무나 참 기가 막힌데 우리 민족 전체를 보면 아니 또 불과 한 5년 10년 10몇 년 사이에 또 그렇게 뭐 지역 감정은 있었지 그런 식의 게 되는 게 뭐 때문인가 하는 그런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한 세 번째 우연히 그 발견한 건데 법관들이 300억을 가지고 200억을 가지고 뭐 검찰로 하는 사람 80억을 가지고 그다음에 안대희라고 그 친구가 아주 수재예요. 서울대 법대 들어가서 2학년 때 고십했어요. 2학년 때 20 때. 근데 이제 이 친구가 대법 간다고 나중에 뭐 총리 몰망에 올랐는데 법 쪽에 생활 끝나고 변호사 돼서 딱 5개월간 수입이 16억이었대요. 그래서 아마 막말한 것 같은데 16억을 보통 서민들이 그 시골에서 평생 40년 가까이 운전만 하는 우리 친구들이 한 달에 150만 원 정도 버는데 야 이게 16억을 5개월 동안 벌 수 있는 구조가 되는 사회 그리고 그것이 돈만이 아니라 명예도 권력도 다 독차지할 수 있는 거 20살 때 시험을 잘 봐가지고 과거에 급제한 거 하나 가지고 저렇게 되는 사회 뭐 하여튼 이런 그것도 공의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 치부를 한다. 그런데 뭐 놀라운 건 저는 몰랐는데 김현장의 대표 김영무가 15년 전에 1년 수입이 570억에서 600억이었대요. 그래서 제가 뭐 그냥 이런 돈을 번 분들이 아까 그 자살자들 위한 재단을 만들어서 어떻게든지 좀 이 사회 아니 애들도 안 낳는데 사람 죽으면 얼마나 그 손해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또 아이도 낳고 또 새로운 기회도 창출하고 그건 참 세상이라 어쩔 수 없는 게 한국의 5대 부자 안에 들었던 그 50대 그 자살했죠 그 친구 그 큰 회사 자기가 창업해서 엄청나게 부를 일군 사람도 자살을 하긴 하는데 어쨌든 그 자살하고 남긴 그 돈이 유익하게 쓰여져서 좀 이 세상을 좀 좋은 쪽으로 바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항상 있는데 뭐 10년이 넘었네요. 그 스티브 잡스가 저보다 3주 늦게 태어났는데 120억 불을 남기고 갔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 돈은 그 옆편네의 남친들이 이제 잘 쓰고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달에 강의하게 될 게 이제 이 법과인데 제가 처음에 이 강의를 시작하기 전에 한 10분 정도 쭉 이렇게 개요를 설명해 드린 건 혹시 처음 들어오시는 분이나 아니면 제가 너무 전문적인 것만 집중해서 부분적인 얘기만 하는 것이 혹시 이게 뭐지 이렇게 느낄까 봐 육아 전체에 대해서 육아의 이상주의자 맹자, 육아의 현실주의자 순자 그다음에 법가라고 하지만 이 사람들도 다 유학을 배운 사람들이에요. 뭐 조선시대를 막 풍미했던 이택의 이율곡 말고 송실이라든가 막 송강정철이라든가 이런 사람들도 다 육아인이지만 법술주의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송강정철은 뭐 들어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서인이 정적 동인을 1000명 이상의 선비를 죽였어요. 그러면 1000명에 딸린 식솔들까지 하면 수천 명. 예전에는 역적지나 그렇게 해서 뭐가 잘못되면 산족이 멸하고 그 뭐 아이들과 뭐 와이프나 딸들은 다 종이 됐죠. 그래서 그런 시절인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인이해지도 알고 또 순자의 법술도 알았을 텐데 과연 그들이 왜 자기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내지는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참 안타까운 그 유학이 조선을 망치게 한 뭐 범인이다. 뭐 일본인들이 우리나라가 망하고
조선사 편수를 해서 1925년에 수십억, 요즘 돈으로 뭐 수천억을 써가지고 우리 조선사를 25권의 책을 냈는데 거기에 보면 뭐 조선은 망할 나라였다.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뭐 당쟁이 그렇고 뭐 사대주의가 그렇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아니 조선이 500년씩이나 유지했던 그 좋은 가치에 대해서는 그런 관점은 보지 못하고 그냥 망했으니까 망할 놈이었다 이런 식으로 몰아세우는 거는 그게 좀 어불성설이죠. 이 세계 이 세상 어느 나라에도 서양이든 동양이든 500년, 1000년을 왕조를 유지한 나라가 한국 외에는 없습니다. 거의 유일하죠. 중국도 왕조가 뭐 200년, 300년밖에 안 갔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오늘 그 제가 좀 마라톤 하듯이 막 달려왔는데 어, 오늘의 주제는 강의 주제는 춘자가 말한 인간은 악한 경향을 흐르기 쉽다. 그러니까 그걸 교정해서 좋은 쪽으로 인위적으로 잘 잡아야 되는데 그게 인위 가지고 안 되니까 예가 중요하다. 예가 결국은 정치권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그게 법이 된다. 그래서 예법이라고도 하고 또 예악 정치라고 해서 아까 얘기 드린 얘기에 나온 악기에 인간은 서로 다르니까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예의가 필요하고 또 서로 동화하고 같이 공감 능력을 키우고 하기 위해서 음악적인 화통함, 뭐 음악 아니라 뭐 술잔을 같이 기울이는 것도 그런 일이 될 거고 같이 뭐 등산을 한다거나 같이 뭐 몸을 쓰는 일을 한다거나 스포츠를 한다 이런 것도 뭐 일종의 악이라고 할 수 있죠. 크게 이제 그 정의를 넓혀보면 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른 쪽에서 인문학, 동양인문학 얘기를 할 때마다 유가, 도가, 목가, 법가를 얘기했는데 이게 이제 외연을 확대하면 유불선, 기독교까지 해서 우리 시대에 태어났기 때문에 유교, 불교, 도교, 기독교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서로 존중하고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어떤 연구하는 것이 인문학이다. 동양 인문학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항상 좀 하나를 강독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주역 강의를 3년을 했는데 주역을 강의할 때는 그 괴가 있잖아요. 뭐 괴사들. 그래서 무슨 괴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렇게 조목조목 1강, 2강, 3강, 4강에서 10강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제가 이니에지의 강의를 7강이라고 다음번이 7강이라고 하지만 이것은 조목조목으로 얘기하기가 어려운 것이어서 제가 공자의 인, 맹자의 의, 순자의 예까지 얘기했고 다음 기회에 2월 달에는 법가의 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5, 6년 전에 어디 초청받은 데서 마키아벨리 군주론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는데 법지상주의 법가와 마키아벨리 군주론 그 다음에 법가의 대표적인 인물인 한비자와 좀 비교해 가면서 흥미롭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음 강의는 제가 마키아벨리와 한비자에 대해서 그것이 법가의 틀 안에서 역사적으로는 어떻게 펼쳐졌고 그것이 근대 정치나 현대 정치 현 상황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런 걸 한번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참 여러 가지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오늘 저녁에 특별히 우리 강의를 위해 가지고 다른 또 중요한 강좌가 있는데 거기도 빠지시고 오늘 오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꼭 몇 번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오신 분들은 많지 않지만은 한두 분이라도 정확하게 이런 뜻을 전달할 수 있다면 참 고맙겠다는 말씀이 항상 우리 김철호 선생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아까 채팅으로도 말씀드렸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이 강의 자료를 저에게 이메일과 그 연락처를 주시면은 이미 우리 강사님이 허락하신 거니까
나중에 개별적으로 이 인터넷을 통해서라도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연락해 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오늘 강의하신 가운데 너무 많은 강의를 하셔서 사실 저는 이게 어리둥절한 상황인데 혹시 질문이나 또 의견이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강의를 완전히 끝내기 전에 우리 손창순 선생님, 정경모 선생님, 김태 선생님 세 분이 오늘 처음 나오셨는데 대단히 반갑고요. 그 스피커를 키시고 한마디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손창순 선생님. 네, 저 강의 참 잘 들었습니다. 정말 그 공부가 참 많이 됐고요.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오늘 그 파워포인트를 나중에 좀 보내주실 수 있으시죠?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기독교적으로 이야기하면은 그 모든 게 그 우리가 열매를 보고 뭐 나무를 판단한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우리 이 동양 철학에서 인의 예지에 굉장히 참 아주 훌륭한 그런 주제들인데 제가 이 궁금해하는 거는 왜 이 인의 예지가 과거 2000년 넘게 동양에서 이렇게 발달되고 했는데 여기에 기반해서 열매가 그렇게 참 찾아보기 어렵냐는 점이에요. 특히 이 인의 예지가 개발됐다는 뭐좀 말이 그렇지만 그렇게 돼서 발달된 땅이 중국인데 제가 사실 중국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거든요. 접하면 뭐 이런 그 열매를 느끼기는 사실 좀 어려워요. 뭐 제가 이거 중국인들 전체를 싸잡아서 하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 중국을 지금 보면은 중국을 대표하는 게 물론 이제 지금 시대는 그 좀 다르긴 하지만 중국 대륙에 있는 그 13억 인구의 를 볼 때 이 열매를 인의 예지에서 열매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점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우리 강사님은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제가 학술대 한국에 있을 때 벌써 한 30년이 됐는데 뚜웨이밍이라는 교수가 있어요. 두윤명. 그분이 미국에 와서 중국 철학을 널리 알리신 분인데 영어권에 그분이 사실 이런 게 너무나 일반화시키는 오류도 있겠지만 중국은 유교 국가는 아니에요. 그분이 보기에 한국이 유교 국가로 보이는 거예요. 유교 근본주의지 말하자면 철두철미 그 하나에 매달려서 마치 이슬람의 신정 정치가 있듯이 그런데 중국은 뭐 그분이 보기보다 바깥에서 보면 거의 도가적인 나라고 일본은 좀 불교적인 일본이 불교적이면 깜짝 놀랐을지도 모르지만 남묘호랭개교라는 그 불법교도 있고 또 대부분의 생활 그 관원 상제가 불교적으로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 유교적으로 이루어지고 중국은 도가적으로 이루어져요. 근데 제가 중국이라는 나라와 우리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중국 사람이 보기에 몇십 개 성 중에 하나로밖에 안 여겨요. 중국인들이 제가 광동에도 가보고 내몽골에도 가보고 이렇게 다녀보면 나는 중국인입니다 하고 뭐 자부심도 있지만 나는 중국에 소속돼서 한 그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남한 사람들은 북한 더 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그냥 딱 그게 나의 민족과 국가가 하나로 딱 일치돼서 소속감이 있는데 거기는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그리고 인의 예지라는 게 그 사람들이 가진 공산주의 가치관이 지금도 중국은 이제 옛날에 중공이라고 했죠. 공산주의 가치관이 국가적인 생각, 평등의식 내지는 도가 선에 더 치중을 했기 때문에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재정적으로 부를 축적하는 거는 그 사람들의 각인된 본능이에요. 완전히 객가인들처럼 아니면
우리가 아는 그 왜 그 한국에도 있었죠. 짜장면 팔고 이런 그분들 뭐라 그래요? 왜 외국에 나가 화교, 화교들. 화교. 예, 화교들. 그런 분들한테는 생존이 너무나 중요해서 생존이야말로 최고의 가치인데 어떤 정치 체제를 이루고 그 정치에 소속해서 그걸로 세력과 돈과 명성을 다 학문까지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니에지가 항상 명분의 가치로서는 좋지만 실질적인 삶을 살아가는 데서 조선의 선비처럼 중국의 선비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데 유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니에지에 집착을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답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뚜웨이밍이 그런 말을 했어요. 자기 중국은 뭐 넘어서서도 아니고 잊어먹어서도 아니고 유가적 가치에 대해서 그렇게 집착을 하지 않는데 한국은 유난히 유교적 가치에 집착을 한다. 뭐 30년 전의 얘기입니다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학자가. 예. 교수 이름을 갖다 뚜엔밍이라고 그랬어. 누구? 네네. 뚜엔밍? 그 도연명입니까? 웨이밍 두유명이라고 해요. 두유명. 두유명. 예. 도연명이 뭐 아니야. 옛날에. 두윤명. 거기 치면 나올 거예요. 그 어, 구글 같은데. 오케이. 예, 말씀하세요. 지금 손을 드셨네. 안경나 선생님. 예, 제가 질문이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한 가지만 할게요. 이니에지를 이제 공부하면서 또는 이제 중국 인문학 고전 그런 거를 이렇게 보면서요. 그때마다 느껴오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히 기독교라든가 불교라든가 그런 거를 접할 때보다 더 이제 공자민자 순자 이런 이니에지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고 배우고 책을 읽고 할 때마다 늘 이제 마음 한구석에 질문이 남아있던 건데 그게 뭐냐면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렇게 좋았던 우리가 지켜야 할 그러한 삶의 도리 그런 것들이 지금은 많이 이제 변질됐잖아요.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그날로 돌아가자 그런 인간 본성으로 돌아가자 하는 식 아니에요. 이런 배움을 통해서. 네.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대에는 이제 AI 시대라 하잖아요. 그래서 더 이게 현실적으로 그런 그 교육 방법을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힘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쪽으로 접할 때마다 항상 드는 생각이 그래요. 이게 과학 발달이 우리가 생활을 편리하게 하기 위한 그런 발달을 넘어서서 이제는 우리 인간의 뇌를 가지고 이제 조정을 하고 이제 하는 그런 시대로 돌아오고 그런 시대로 변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가 그 옛날 정말 공자가 너무나 원했던 그 시대가 주나라 시대였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공자가 뭐 진짜 책가족권이 다 끊어질 정도로 엄청 많이 그 주역을 또 읽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런 나라, 인의 예지가 가득한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데 그 당시에 공자도 그런 나라를 꿈꿨고요. 근데 너무나 지금은 소수의 사람들이 그런 이제 꿈을 꾸고 있는 게 아닌가. 너무나 이 AI 시대에 있어서 조금은 이제 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이제 마음도 들어서 한켠에는 좀 마음이 씁쓸하기도 합니다. 선생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아주 너무나 이렇게 이 시대의 얘기, AI까지 이렇게 연결시켜서 몇천 년 전에 이미지를 말씀하실 줄은 몰랐는데, 제가 생각을 안 해봤지만 지금 얼핏 떠오르는 건 그렇습니다. 제가 침을 놓은 지가 한 30년 가량 됐는데, 제가 이제 한의대학에 있으면서 침을 로봇이나 사이보그한테는 놓아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다음에 재밌는 21세기 영화에 보면 AI인 여성이나 누가 있는데 사랑의 감정을 느껴, 주인공이. 사람이. 근데 로봇이나 사이보그 AI하고 사랑의 감정을 뭐 외형이 그래서 혹시라도 느끼는 걸 착각을 할 수 있지만 그게 서로 정이 오고 가고 애틋한 마음이 오고 교류가 되고 공감이 되고 아주 막말로 끼가 서로 막 눈이 맞고 배가 맞고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는 인의예지라든가 아니면 이슬람적 가치라든가 모든 뭐 불교적 가치나 이런 게 인류 차축 시대에 수천 년 전에 쌓인 게 인간의 품성에 교육에 언어에 문화에 중층적으로 겹쳐서 쌓아와서 드디어 AI가 재판도 할 수 있고 AI가 진료하고 뭐 수술도 할 수 있는 세상까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 기저에 있는 그 바닥에 있는 인간이 가진 뭐 욕구 먹어야 되고 뭐 자야 되고 그리고 또 서로 마음에 그 이렇게 보듬어 줘야 되고 누군가와 이렇게 교감해야 되고 이런 거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데 그런 걸 전제로 했을 때 그 가치를 구현하는데 인의예지라는 것이 벌써 예수님 주님의 사랑이나 그런 것들이 기독교적인 가치가 벌써 그 시절에 싹 터서 지금까지도 이어오듯이 그것이 동아시아의 하나의 유전자로 각인되어 있고 그게 잘 실현된 데가 조선 시대 내지는 한국이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안시님께서 말씀하신 그 뜻은 다 아는데 변형된 식으로 이 시대의 언어와 이 시대의 제정이 된 어떤 방식으로 이 인간의 심층에 있는 이 좋은 가치를 표현하고 구현하는 게 중요하지 옛것 그대로 그냥 옹고지신인 거죠. 그러니까 옹고지신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예? 옛것을 내가 이렇게 잘 익혀가지고 지금 새로운 게 적응한다는 거. 그러니까 그 가치 자체가 이 시대에 맞게 어떻게 변형되고 재구성되고 어떻게 전달되느냐 하는 정도는 고민하겠지만 그게 아주 쓸모없이 그때는 그때고 이미 다 한물 갔으니까 이미 그건 사라진 뭐 가치 없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 게 제 입장입니다. 예. 그렇죠. 예. 이런 때일수록 더 가치 부여가 되어야 되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또 그 외에 우리 저 김태 선생님 한번 좀 말씀해 보세요. 강의 내용이나 혹은 의견 있으시면은 마이크로폰이 꺼져 있습니다. 오케이. 네, 예, 됐습니다. 저는 김태수라고 합니다. 오늘 처음 왔습니다. 아니, 예, 만나뵈서 감사합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앞으로 자주 나오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거 어디신가요? 저는 거기는? 저 지금 아케디아에 삽니다. 여기. 예, 아케디아. 멀지 않네. 예. 네, 반갑습니다. 오늘 반갑습니다. 정말 강연 정말 감사합니다. 예, 아주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저도 예. 좀 옛날부터 유교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저도 그 중국보다 한국이 저 유교 국가, 그러니까 전 세계 유일의 그 정통으로 그 유교를 지금까지 수백 년 동안 이어온 국가라고 저도 옛날부터 생각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도 유교 기본적으로 유교지만 거긴 좀 그 불교, 도교, 특히 도교가 강해서 그 아까 말씀하셨던 한국이 정말 유일의 그 세계 유일한 그 정통 유교 국가가 저도 옛날 그 일본도 유교권이라고 할 수 있지만 거기는 좀 그들만의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정통으로도 못 쓰고 그 유교 문학이 그렇게 크게 발전이 안 됐나는데 일본은 한국은 그 퇴계하고 일곱 이 500 그 조선을 지탱해갖고 예 그리고 저도 대학에서 역사를 전공했는데 예. 예, 저도 다음에 하실 그 마키아벨리 군주론하고 한비자 옛날에 읽었는데 예 저도 한비자하고 그 마키아벨리가 그 굉장히 관련이 있다고 봅니다. 그
권력에 대한 그 분석. 그 네. 동서양 보면은 그 나중에 하면 권력에 대한 건 뭐 거의 그 동서양의 이 차이점이 별로 없다 그렇게 느끼고 그 앞으로 자주 계속 나오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예.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네. 그리고 우리 정병모 선생님이 아직 아무 소리도 말씀도 안 하셨는데, 예, 반갑습니다. 네네. 선생님은 어디서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신가요? 저도 업무 끝나고 집에 와서 불이 났게 듣고 있습니다. 근데 사시는 데가 어디죠? 저는 위디어에 있습니다. 아, 위리에 예, 계시구나. 네, 가까이 반갑습니다. 계시구나. 네네. 예. 아, 반갑습니다. 오늘 처음 오셔가지고. 네네. 네. 저도 오늘 강의 듣고 지금 여러분 얘기하시는 거 들으면서 문득 깨달은 게, 그 영어라는 언어가 혹시 유럽에서 발생했어도 미국에서 번창을 했거나 불교가 인도에서 태어났지만은 혹시 다른 나라 중국이나 한국이나 일본에서 더 성장했듯이 이 지금 강의하신 인의 예지도 저는 항상 지금까지는 항상 중국이 거기에 원조고 중국이 그런 걸 잘 지킨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나서 그렇지는 않구나. 사실 저도 중국을 90년대부터 가서 한 30년간 사업차 여러 번 갔었는데 수십 번 아마 1900년대 초부터 중국이 변화가 돼서 공산당이 70년, 80년 하는 사이에 그 500년 전, 1000년 전, 수천 년 전에 그 문화가 거의 없어졌고 유일하게 지키고 있는 나라가 대한민국이구나. 그런 걸 문득 깨달았습니다. 오늘 그 강의 중에 여러분 얘기하셔서. 네. 아, 이 말씀 참 고맙게 해주시네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근데 아까 저는 그 안경락 씨가 말씀하신 그에 대해서 좀 몰라요. 제가 좀 더 파악을 못해서 그런지 모르지만은 한마디 말씀드려본다면은 AI를 가지고 새로운 기술과 새로운 방법을 가지고 인류의 행복이나 뭐 이런 걸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하고 사용을 한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기 전에 이것이 과연 궁극적으로 어떻게 인간에게 도움이 될 거고 뭐 한 사람에게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그것이 전반적인 전체 국민을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될 건가 뭐 등등을 다 따져서 비교해 봐야 될 텐데 그렇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인간이 인간을 증오할 수 없다든가 또 될 수 있으면 다수가 행복을 찾아야 된다든가 또 사람들 가운데는 비교적 아니면 뭐 다 완전치는 못하지만은 평등성이 있고 평화 자유가 있고 이런 것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것만은 어떤 사상을 놓고라도 아마 반대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기본으로 생각할 때 AI가 발전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하고 어떻게 컨트롤해야 되는가까지도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AI가 이게 일종의 컴플멘탈 그러니까 인간 행복 지수를 향한 하나의 컴플멘탈 기구가 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를 끌고 나가 가지고 우리의 의견에 반대되게 예를 들어서 인간이 갖고 있는 측은지심이라든가 이것이 완전히 무시될 수 있다든지 그렇게는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AI가 아무리 잘한다 그래도 측은지심을 이해하기는 좀 힘들 거라고 몰라. 앞으로는 더 그것도 포함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런 기술과 방향의 그 뒤에는 아직도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철학, 방향 이런 것들은 계속 지난번에 말했는데 인의예지를 바탕으로 해서 그것이 조절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과학이 우리를 끌고 나가서 우리가 도저히 과학을 컨트롤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과정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까 말한 대로 원자탄이 몇십만 한꺼번에 그냥 증발시켜버리는 그런 어마어마한 근데 지금은 우리가 사람들이 각각에서는 그래서는 안 되겠다는 건 지금 아마 전부들 느끼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그런 일을 누구도 못하겠죠. 푸틴이 뭐 원자탄을 쓴다 그러지만은
미국을 다 같이 그렇게 어마어마한 짓은 하지 못할까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말이냐면 AI도 결국은 인간들이 하기 때문에 인간의 궁극적인 조정을 받아야 된다. 법적으로든 기술적으로든 그 한계 내에서 AI를 구현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여간 또 질문 없으시면 오늘 강의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그러면 이것으로 강의를 마치도록 할까요? 또 질문 있으십니까? 어느 분? 응?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네네. 선생님한테. 그 김용옥 선생님께서 저걸 편찬했잖아요. 주회를 해서 주역 강해를 그분이 다시 이제 그분 언어로 편찬을 한 걸로 제가 신문을 얼마 전에 봤거든요. 근데 관심이 꽤 많아요. 근데 어떻게 추천해 볼 만한 책인지요? 네, 제가 동경대전 두 권은 받아가지고 잘 읽고 평까지 써놨는데, 김용옥 선생은 제가 사우스밸리 대학에 이제 석좌 교수로 모시려고 그때 그런 일이 한번 있었어요. 아파트 구해놓고 차까지 빼놓고. 근데 그 당시에 그 촛불이 시작되고 나서 못 왔는데, 그분이 가진 장점은 이제 반야신경에 대한 거, 맹자에 대한 거, 노자에 대한 거, 어떤 원전을 봐도 그 믿을 만한 그 학술적인 그 수준을 유지해요. 그리고 독특한 게 자기 개성이 들어가 있는 자기 목소리도 약간을 낼 줄 알아요. 왜냐하면 주역 얘기를 아무리 많이 다 무슨 책을 봐도 다 그 말이 그 말이고 하나도 그 패러다임 그 틀 안에서 못 벗어나는데 그분은 그런 자기 시각을 좀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게 지금 강의를 하고 계세요. 유튜브로 연속 강의를 하고 계신데 근데 좀 어렵기는 합니다. 그분 강의가 좀 현학적인 말투와 모든 용어 구사라 이런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정통 주역을 해석하는 문헌학자로서는 한국에서 독보적인 존재죠. 감사합니다. 예. 오늘 참 감사합니다, 김 선생님. 우리 다음 달에 굉장히 기대를 많이 갖고 또 많은 분들이 들어오실 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네, 제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우리 김 박사님 인연이 돼서 7년째, 8년째 이어오고 오늘이 2023년 첫째 개강입니다. 첫 강이고 또 390번째입니다. 제가 365번째부터 시작해서 참여를 했는데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이런 일을 꾸준히 해오시고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항상 매번 이렇게 모든 걸 다 코디네이트 하시고 참 우리 대한사랑에도 오셔서 그런 여러 가지 강연도 들어주시고 하여튼 제가 올해도 작년처럼 열심히 신에 대한 관념도 또 인간의 한의학적인 어떤 인간관도 그다음에 다음 달에 제가 CPS라고 여기 그 클레몬트 대학 그 화이트헤드 50주년 거기에 가서 또 발표할 그런 계획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잘 녹아 들어가서 우리 소수라도 여러분들하고 제가 평생 공부해온 그런 얘기들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좋은 소통의 장이 돼서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립니다. 박사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참여해주신 분들 너무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건강한 감사합니다. 모습입니다. 여러분 늦게까지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